이지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7억 아파트 내 연봉이면 가능?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. 연봉 9천이 연봉 5천보다 집 사기 쉽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말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. 이 부분을 놓치면 전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물론 연봉이 높으면 대출은 더 잘 나옵니다. 하지만 대출만 잘 나오는 게 집을 사는 기준은 아니죠. 연봉이 낮아도 필요한 시드가 충분하면 집을 살 수 있고, 반대로 연봉이 높아도 시드가 부족하면 살 수 없습니다. 즉, 소득만 높다는 집을 쉽게 산다. 이 공식은 절반만 맞습니다. 결국 소득 플러스 시드의 조합이 집 구매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. 그래서 저는 소득과 시드를 기준으로 나눠서 7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구간으로 표시해봤습니다. 소득 대비 시드가 적은 구간은 매수 불가 구간이고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. 소득 대비 시드가 충분한 구간은 매수 가능 구간이고 하늘색으로 표시했습니다. 이 표를 보면 본인의 위치가 바로 보입니다. 모든 계산은 비교가 가능해야 하니까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정했습니다. DSR을 한도까지 채움 40%입니다. 그리고 30년 만기 금리 4%, 원리금 균등 상환,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은 약 2천만 원으로 각 연봉에서 7억 아파트를 사려면 시드가 얼마가 필요한가,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.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이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필요한 시드는 3억 9천만 원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이 한 4억 정도 나오게 되고 필요한 시드는 3억 2천 정도가 됩니다. 단 이는 고정된 금리, 부채 조건을 가정한 계산입니다. 현실에서는 변수가 많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. 연봉 7천만 원이신 분들은 대출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필요한 시드는 2억 5천 정도가 됩니다. 사실 연봉 7천만 원인 구간이 LTV 70%와 DSR 40% 구간에 가장 적절하게 맞아떨어집니다.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,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실거주 그리고 생애 최초라면 LTV 7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 방식이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비수도권 또는 지방 그리고 생애 최초 조건을 최대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. 연봉 8천만 원일 때 대출이 약 5억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시드는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지금 연봉이 1천만 원 오를 때 시드가 한 7천만 원 정도씩 줄고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를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. 이처럼 소득이 많으면은 시드가 적게 필요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은 시드가 많이 필요한데, 얼마의 소득일 때 얼마의 시드가 필요한지를 제가 이 표로 그 각 연봉별로 나눈 것이고, 제가 소개해드렸던 표에는 소득과 시드가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. 아까 회색으로 나눠져 있고 하늘색으로 나눠졌던 그 구간입니다.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생애 최초로 매수를 하실 때 LTV 80%까지 최대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. 연봉 8천만 원이시고 시드가 한 1억 8천 정도 되신다 하시면은 7억 정도의 주택을 구매하시는 게 LTV를 가득 채우고 DSR도 거의 가득 채워서 가장 적절하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연봉 9천만 원일 때는 대출이 약 6억 1천만 원 정도 나오고,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7억 집을 사려고 하면은 LTV가 80%를 넘습니다. 이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LTV 80% 넘었으니까 이 집 말고 조금 더 싼 집을 봐야겠네.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. 이걸 싼 집으로 기준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조금 더 비싼 집을 보는 겁니다. 왜냐면 대출은 이미 DSR 한도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 LTV는 시드나 매수 금액을 조정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. 즉,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드를 맞추는 방식으로 매수 금액의 한도를 더 늘려버리는 겁니다. 위의 표는 7억대, 아래 표는 7억 중반대. 이 가격이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나중에 상승장을 만나거나 상승 보합장 정도가 됐을 때는 가격 상승의 폭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드나 매수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LTV나 DSR을 최대 한도 정도로 끌어올려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지금 정부에서는 DSR이나 LTV, DTI 같은 이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
사실상 지금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영끌이라는 단어를 사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일으킨다? 이거는 영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LTV와 DSR을 한도까지 맞추면 얼마의 대출을 받고 얼마의 집까지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니 여러 번 반복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다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. 6억 이하 정책대출 노리다가 가격이 오르고 조금 더 좋은 매물 사야지 기다리다가 어느새 그 매물이 대출한도 턱끝까지 올라버리는 상황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. 7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7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. 그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6억 언저리라도 정책대출로 매수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좋은 선택이다. 그리고 오늘 계산은 이 조건이면 매수가 가능한지를 보는 큰 틀에서의 분석이지 무조건 7억을 사라, 무조건 6억 언더를 사라, 이런 뜻이 아닙니다. 만약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드가 3억 9천만 원이 있다, 이 조합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토어제 외에 수도권이나 지방 상급지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거나 상승 확신이 있으면 전세 갭을 끼고 후순위 대출까지 고려해서 7억 이상의, 8억 이상의,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볼 것 같습니다. 다른 금액대 아파트의 영상을 원하신다면은 뭐 예를 들어 8억이나 9억대, 5억대, 6억대 이런 아파트의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지하게 부동산 알려드리는 이지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